중국에서 거대한 반란이 불타오르고 있다. 폭력이나 시위가 아닌 젊은 세대의 단호한 포기로 이루어진 조용한 혁명이다.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는 가혹한 사회 시스템의 소용돌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집을 사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며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은 경제적, 사회적 압박에 대한 절망뿐만 아니라 국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다. 중국에서는 꿈꾸는 모든 가치에 높은 장벽이 따른다. 취업을 위한 인맥 치열한 공무원 시험, 그리고 복권과 같은 시스템까지. 그러나 권력자와 그 자녀들은 전혀 다르다. 인맥도 시험도 조건도 없으며 심지어 장려를 위한 보조금까지 받는다. 왜일까? 그들은 다음 세대의 저렴한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Z세대는 이를 꿰뚫어 보았고 결혼과 출산이 이익이 된다면 공무원 시험처럼 엄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이 본질을 깨닫고 명확한 선택을 했다. 게임에서 물러나지 않기로. 이러한 행동은 권력층에게 인구 감소와 사회적 정체의 가혹한 현실을 직면하게 했으며 사회가 성찰하고 변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절망의 근원은 주로 혹독한 노동시장에서 비롯된다. Z세대는 수십 년간의 학업과 가정에 막대한 교육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발을 내디뎠을 때 모든 길이 이미 꽉 차 있음을 발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수입은 때로는 배달원이나 차량 공유 운전자보다 낮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이나 출산은 취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돈이 없으면 배우자를 찾기 어렵고 배우자가 없으면 가족의 압박을 받는다. Z세대에게 이는 탈출구 없는 악순환이다. 결혼해도 고통, 결혼하지 않아도 고통. 많은 이들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삶의 의지를 잃는다. 세대는 그들이 겪는 불공정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불공정한 사회 구조의 결과임을 점점 더 깨닫고 있다. 공식적인 개혁이 허용되지 않는 독재 체제 앞에서 그들은 다른 형태의 저항을 택했다. 자본과 기술에 결합된 권력에 맞서 눕는 것. 그들은 더 이상 수확당하는 먹잇감이 되지 않기로 했다. 할부 대출도, 차도 아이도, 결혼도 집도 심지어 일도 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이 무엇을 수확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돼지 농장의 돼지들이 번식을 멈추면 누가 더 손해를 볼까? 수퇴지나 암퇴지가 아니라 농장 자체다. 이는 오늘날 중국 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묘사한다. 국민은 농장의 수익 창출 자산, 즉 착취당하고 고갈되는 돼지와 같다. 그들이 번식을 거부하면 농장은 무엇으로 이익을 낼 것인가? 세대는 중국 공산당의 눈에 국민이 단지 착취당하고 대체되는 도구일 뿐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직접적인 저항을 택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 심지어 일반 서민뿐만 아니라 국가와 연줄이 있는 가문의 자녀들도 포기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베이징의 한 제2세대 직원의 사직서가 큰 화제가 되었다. 그의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국가 공무원이었고 조부모는 월 40천 위안, 약 1억 4,40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 모두 외동이었고 바쁜 업무로 조부모를 돌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중급 직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힘든 일에 비해 3,400위안 약 1,400만 원의 월급만 받았다. 결국 그는 조부모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다. 특권 계층마저 눕기 시작한 것은 사회 기계가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세대는 더 이상 기업에 맹목적으로 충성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일 뿐이다. 성장 기회나 정당한 보상이 없으면 즉시 떠난다. 이는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아 많은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집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고 하면 그들은 왜 결혼해야 하나? 라고 반문한다. 자식이 없으면 노년의 돌봄이 없다고 하면 수십 년간 자식으로 살아봤으니 그게 어떤지 안다고 답한다. 고난을 견디면 성공한다고 하면 고난을 견뎌봤기에 고통만 가득했던 걸 안다고 반박한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중국 공산당의 독재에 속지 않고 깨어났다. 그들은 다양한 저항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한다. 2022년에 백지 시위는 그들의 용기와 단결을 보여준 명백한 증거다. 그들은 일어나 저항하고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을 전복하라고 외쳤다. 억압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제 세대가 중화민족을 위해 일어설 세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커지고 있다. 술과 연회 금지 충격, 5성급 호텔이 길거리에서 밥을 팔고 고급 주류 산업 붕괴 직전 중국 공산당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서비스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한 블로거는 하늘이 무너졌다. 술 금지령으로 내 식당이 텅 비었다. 테이블이 전부 비었고 손님 한 명도 없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라고 한탄했다. 2025년 5월부터 시행된 낭비 방지 규정 개정안은 공무원의 고급 음식, 담배, 술 소비를 금지하며 연회 문화를 뿌리 뽑았다.
항저우의 고급 호텔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찜 요리를 팔며 생존을 모색한다. 한때 1,000위안짜리 연회를 제공하던 호텔들이 이제는 포장 음식을 판매하며 과거 경멸했던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다. 한 호텔 매니저는 우리는 더 이상 생존할 길이 없다고 절망했다. 연회는 대학 입시 합격 축하와 같은 행사로 식당에 큰 수익을 안겼지만 술 금지와 연회 단속으로 업계는 절망에 빠졌다. 관련 산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한 배달 기사는 금지령 이후 주문이 급감했다. 예전엔 하루 두세 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차 한 잔 값도 못 건진다고 말했다. 밤 10시 한때 북적이던 현이국에서는 식당과 바비큐 가게가 텅 비었고 노동자와 학생 몇 명만 오갈 뿐이다. 전통 주류 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내몽골에서 30년간 주류를 판매한 USC하 호텔들이 주문을 취소하고 재고가 쌓여간다. 공무원이 소비를 주도했는데 이제 술도 연회도 모임도 없다고 말했다. 고급 주류인 우량회와 페이텐 마오타이의 가격도 하락했다. 한 병이 작년 2,500위안에서 1840위안 약 670만 원으로 떨어졌다. 웨이보 게시물에 따르면 공산당은 정부기관과 공기업에 3인 이상 집단 식사를 금지하고 서약서를 요구했다. 광저우 당국은 공무원의 결탁성 모임을 금지하며 불만 표출마저 막았다. 호주에 거주하는 역사학자 리위아나는 공공자금의 사치스러운 식사가 잘못된 것이지만 이 정책은 경제 위기 속에서 절약을 가장한 거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약 1억 명의 공산당원은 억압과 임금 삭감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체제의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캐나다 민주전선 의장 아리젠핑은 경제 위기가 중국의 정치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공산당은 간부들이 모여 불만을 터뜨리거나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이 금지령은 사람들을 고립시켜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중국을 거대한 감옥으로 만든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투자 90% 이상 급감 HP, 애플, 블랙록, 뱅가드가 떠나고 거리는 실업자와 노숙자로 가득 난징해 한 블로거는 한때 경제 중심지였던 난징이 이제 외국 기업의 철수로 황폐해지고 있다. 일부는 베트남으로 다른 일부는 중국 내륙으로 이전했다고 말했다. 올해에만 난징에서 2만 개 이상의 기업이 문을 닫았다. 블랙록 뱅가드와 같은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삼성, 오포, 미쓰비시, 토요타가 동남아와 인도로 생산 기지를 옮기며 중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자본 유출을 겪고 있다. HP는 베트남, 태국, 인도, 멕시코, 미국으로 생산을 확대하며 2025년 말까지 북미 시장 제품의 90% 이상을 중국외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애플도 인도에서 생산을 강화하며 2026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아이폰을 인도에서 제조할 예정이다. 대만 남화대학의 순거샹 교수는 애플의 인도 생산 확대는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라 지정학 안보 공급망 비용 관리, 신흥시장 전략을 포함한 글로벌 산업 재균형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 6월 외국인 직접 투자는 3,200억 위안, 약 4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9% 감소했다. 2024년에는 186억 달러로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64% 급감했다. 2022, 2024년 동안 외국인 투자는 90% 이상 감소했다. 광둥성 동관의 한 크리스마스 장식 제조업자는 주문이 작년의 절반으로 줄었다. 가격을 최대한 낮췄지만 손실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학원 금융연구소 부소장 장민과 국가금융발전연구소 연구원 천익무는 외국인 직접 투자, 증권 투자, 기타 투자의 동시 유출로 중국이 앞으로 몇 년간 심각한 자본 유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 했지만 민주운동가 왕단은 이를 공허한 마케팅이라며 하룻밤 사이에 정책이 바뀌거나 안보 반독점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잭마마저 중국을 믿다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하메네이의 몰락 위기 시진핑의 미래는 2025년 6월 25일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국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란은 핵시설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에 큰 타격을 입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경제 위기와 국내 반발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의 밤의 망치 작전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고 신권 정치를 붕괴시키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위대한 나라를 되살리지 못한다면 왜 바꾸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이란 내부에서는 하메네이의 후계 논의가 활발하다. 그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호메이니의 손자 하산 호메이니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망명 중인 레자 팔라비는 하메네이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이란도 비슷한 운명에 직면해 있다. 에포크타임스의 왕언은 이란 정권 붕괴는 중국 국민에게 큰 영감을 줄 것이며 공산당은 이를 두려워한다.
고 말했다. 호주 역사학자 리위아나는 공산당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하면 국제 제재로 체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시진핑도 하메네이와 유사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제와 국가 관리에 대한 불만 내부 파벌 대립 군분의 측근 숙청이 이어지고 있다. 망명 법학자 위안홍빙은 공산당 홍위세가 시진핑 폐위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리위아나는 시진핑이 군 통제력을 잃으면 권력도 사라질 것이라며 그는 확거펑처럼 명목상의 직함만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시진핑은 9월 3일 항일전쟁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이는 그의 권력이 여전히 강력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왕언은 공산당 내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당 붕괴를 원치 않는 세력들이 시진핑을 임시 정치 상징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산당원의 토지 구매 금지, 미국의 강경 대응, 미국 상원 소위원회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개인 및 단체의 토지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당국은 미국 내 전략적 토지, 특히 군사기지 근처에 부동산을 매입해 안보 위협을 초래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버슨 가장 엄격한 금지법이라며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와 연계된 이들의 토지 구매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권 변호사 우샤오핑은 독재 체제가 미국을 최대 적으로 보고 침투와 파괴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개인과 기업을 통해 군사 기지 근처에 농지를 매입하며 감시 장비나 드론을 활용해 군사 활동을 감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USDA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인과 단체는 순수의 7개 주에서 약 35만 에이커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 소유 농지의 1%에 불과하지만 민감한 위치로 인해 위협이 크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2개 주가 유사한 제한 법안을 통과했다. 누가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가? X세대의 저항, 경제 위기, 외국 자본의 철수, 그리고 시진핑의 불안정한 권력은 중국 공산당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독재 체제에 맞선 이 조용한 혁명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